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큰 문제는 말이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이제 시위가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폭동으로 이 확산될까봐 지금 우리 경찰에서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한 4,000명 정도 경찰 병력을 동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느닷없이 말이죠. 인터넷 여기에 소셜미디어에서 화염병 만드는 법을 공유하자. 이렇게 지금 이런 글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경찰의 초비상사태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사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동이 지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탄핵의 경제학 이렇게 해서 TV조선에서 분석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국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지금 TV조선에서 분석을 해서 아주 잘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김문수 장관이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중요한 새로운 이슈 중에 하나가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의 장녀가 이제 외교부에 연구직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이게 맞춤형 특채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그 한정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요거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필요하다면 조사하지만은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노동부가 무조건하고 조사에 직접 착수할 수는 없다.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유영하 지금 의원이죠. 이제 유영하 의원이 TV조선에 류병수의 강포치에 나와가지고 4대4로 각하 예상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부산 교육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이 됐는데, 야, 이거 완전히 본격적인 그야말로 세뇌 교육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 내일 헌재 선고를 말이죠. 생중계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야, 참 이거 참 못 말리네요. 이런 인간들. 예, 그리고 최민희가 말이죠. 윤 대통령에 관해서 또 망을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화염병 만드는 법, 이게 X를 비롯한, 그러니까 트위터, 여기를 비롯한 SNS에 지금 이게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화염병 제조법을 상세히 올려달라. 전 국민이 알고 있어야 된다. 소주에 시너를 섞어 키친타월을 꽂으면 불이 잘 붙는다. 비누가루도 넣으면 좋다. 키친타월 꽂힌 소주병이 탄생하기 전에 처신 잘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화염병 제작을 선동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 집에 소주병이 많으니 다들 가져가라. 지방에서 기름 사서 차 끌고 올라가겠다. 이런 지금 입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에서 이거를 지금 내사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중협박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 운반,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요, 화염병을 사용해서 인명, 재산 피해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처벌 규정도 상당히 세요. 그래서 지금 그 경찰에서는요, 이거를 신속하게 수사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이제 선고 날에는요, 서울 도심 전역에 총경급 이상 지휘관 34명, 기동대 2비에 10개 중대, 정확하게는 12,600명인데 한 14,000명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그야말로 인명피해를 막는 최대한의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한다.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TV조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이요, 탄핵의 경제학 두 정국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자, 두 정국은 이제 하나는 인용되는 거하고 하나는 기각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특히 말이죠, 최근에 이제 경제 선방률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시다발적 붕괴도 우려된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요. 지금 현재 1470원 전후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맥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의 정책위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94.8%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원화가 지금 원화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 가계의 소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위축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기각될 경우, 그리고 또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 결국 기각이 될 경우에도 4대4로 갈릴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시나리오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요, 조기 대선으로 돌입해서 정책 공백이 상당히 심각할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2기, 지금 관세 전쟁, 이런 거와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가 사실상 없어지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코스피의 추가적인 하락도 전망이 되고 원달러 환율도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뭐 전문가들의 전망을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요, 이 경우에도 정책 공박이 불가피하다. 왜? 충돌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현재 국회는요, 기업 규제 완화라든가 금융, 부동산 이런 다수의 경제 법안이 포류 중에 있는데 정책 공백 속에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대응도 지연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 연기도 굉장히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 성장률이 더 추가로 하락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거국 내각이 구속될 경우에는 정책 공백을 일부 상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4로 갈릴 경우에는 정치적 갈등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크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경우에 자본 유출이 연간 30조 이상에 달할 수도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금 주식이 43조 원을 매도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는 24조 원을 매도한 바 있어요.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 규모가 과거 위기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그래서요, 인용이 되건 파기가 되든 간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국 전반의 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하게 부정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문수 장관이 오늘 말이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한정혜 의원이 고용부가 어떻게 할래? 조사할래? 안 할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조사하지만은 지금 당장 조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그러니까 외교부의 연구직에 요즘 채용이 됐는데 요게 일종의 맞춤형 채용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요거를 갖다가 이 사생이라고 하는 이 고발 전문 좌파 단체에서 또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오늘 말이죠, 이 사건을 수사 3부 이대환 부장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외교부에서는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채용 결정을 유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이 한영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답변했냐면 기본은 필요하다면 조사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있고 공수처에도 고발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저희도 조사할 수는 있지만 중복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정혜 의원이 고용부가 조사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 이렇게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언론 보도나 의원님 질의, 공익감사 청구가 됐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 하자고 무조건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된다거나 중대한 혐의를 가졌다거나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반드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반드시 수사할 것이다. 약속을 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면 혐의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혐의가 확실할 때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끝나서 혐의점이 있어갖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고용부 같은데 진상조사를 의뢰할 경우는 하겠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김문수 장관의 입장이 저는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영하 의원이 말이죠. TV조선의 류병수의 강포치에 출연해서 한 얘기 4대4 각하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으로부터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복당은 지도부가 결자 해지를 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이 내용도 길어요. 한 3, 40분 쫙 이게 보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길은데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빠진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다. 이게 그게 절차 과정으로서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헌재에서 다시 국회로 소추안을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하는 것이 맞았다. 이건 많은 법률가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동일성의 원칙을 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차적 하자고 바로 이것 때문에 절차를 중시하는 정영식 재판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은 절차 위배에 엄격하게 보면은 각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4대4 각하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민당에서 을사오적, 을사삼적 이렇게 인신 공격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만큼 조급하기 때문이다. 예,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당은요, 헌재 겁박, 이걸 지금 대단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예, 역효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에 의해 임기를 연장해도 법조인하면 창피해서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출당 권고를 받았고, 박 대통령이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고 쫓겨난 것이다. 당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출장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였고 지방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으로 돌아가는 일은 일을 저지른 당에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옳은 얘기죠. 이제 모셔가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나한테 복당 좀 신청할 테니까 받아줘. 이건 예의가 아니죠. 예. 그리고 민주당은 헌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면 당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어질 것이다. 민주당이 선동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고 이제는 계엄 때 1만 명을 학살하려 했다. 이런 파렴치한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예. 그러니까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닌 전체주의 국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어떠한 선거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셨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선거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경험한 대통령으로서 지금 주문하는 얘기잖아요. 당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이 모두가 분열과 대립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 요 인간 때문에 선거 결정이 나면 따라라. 예, 승복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왜? 이재명은 벌써부터 선동질을 하고 있잖아요. 폭동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1만 명 학살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고발 조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각 결정이 나는 순간 바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표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국민들을 대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두려움 때문에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유혈 사태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말 유혈 사태를 바란다는 것이냐. 그리고 정치인들은 선동을 자제하고 대립과 분열을 없애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진영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면 정치 생명이 길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너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이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윤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할 것 같다. 그리고 대통령 복귀 시에는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격려가 필요하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 유영하 의원의 얘기는요, 본인이 또 이제 탄핵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변호인으로서. 그래서 이런 그 아픈 경험을 가진 분의 이런 당부의 말씀, 또 지적, 이런 거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서 각별하게 요 말을 챙겨 들어라.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부산시 교육감이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섰어요. 김석준이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가고 당선이 됐는데, 역시 진보 좌파는 교육을 망가뜨린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헌재의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을 하라. 이런 공문을 1호 공문으로 보냈어요.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사항 1호.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그리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중 상호존중 민주시민교육에 따라서 이 생중계를 민주시민교육 활용하기 바란다. 그러니까 조례하고 민주시민교육에 따라서 요 생방송을 시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다만요, 이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주의사항으로 학교 교육공동체 협의를 거쳐서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고려해 자율시행, 그러죠? 교과, 즉 사회, 한국사 등 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더 활용해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서 교육하라. 이런 유의사항을 붙이기는 붙였어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이게 유의가 되는 겁니까? 왜 유의사항을 붙이냐? 왜 유의사항을 붙이냐? 시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1호 공문으로 보낼 게 그렇게 없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 철학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 교육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번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이미 지금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양단으로 지금 딱 분열돼서 그야말로 대립과 충돌 위험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여기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충돌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물리적 충돌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생중계하라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중학교냐 초등학교냐 고등학교냐 가리지 않고 이거를 생중계하라, 이런 지시를 낸 거거든요. 이거는 전형적인 또 다른 전교조 스타일의 선동교육에 해당된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최민희가 또 망언을 했네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뭐 날은 다 지나갔지만은 본래 민주당 쪽에서 개딸들이 내놓은 이거는 가짜 뉴스로 보여지는데 3일날 하야를 발표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빨리 하야하라, 이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요, 윤 대통령은 다시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구속돼야 된다. 이런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역시 MBC에 나왔어요.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예. 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그 헌재 이 판결에서는 강한 비난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강한 비난이 함께 이루어져야 정치적으로 구구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은 누구도 헌재 판결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모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민주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할 사람은 윤석열 피청구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헌재 판결을 다 승복했다. 이진숙 그렇죠? 예, 그 4대4 기각했을 때 승복했고, 그래서 국회 불렀다. 자, 그러면서요, 헌재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한 공무원들에 대해 한덕수 총리까지 다 인정을 했는데, 오히려 헌재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탄핵 인용 시에는 면택 게이트를 비롯해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많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문제점 수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양평 고속도로 건도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될 거다. 이제는 대통령으로 특권이 다 없어진다. 예. 야, 이거 참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최민희의 이런 망언, 예, 망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자,
자, 그리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 오늘, 지금 이재명이 아까 이제 화염병 이게 문제가 왜 그러느냐. 지금 그 계엄에, 윤석열 대통령이 1만 명을 학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아주 굉장히 좀 긴장 상태에 빠져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주진우 의원이, 제가도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아주 법적 대응 조치를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할 때, 아니, 지금 변호인단도 이렇게 입장을 내놓는데 국민의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랬는데, 조금 전에 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 허위사실을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선거 하루 전날 자극적이고 명백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힘 법률자문회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이러한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신속하게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민의힘이 더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